자, 이거 육지의 배설물 바다에서입니다. 이것도 그래갈래 보니까 논설문이다. 제목 보면 알지? 우리가 버린 것들 다 바다에 집어던져. 그러니까 바다에 쌓이니까 뭐가 만들어져? 쓰레기섬 만들어지지. 아마 그 얘기 될 것 같아. 그러면 쓰레기섬이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올까? 원인과 결과 나오니까 인과가 나오겠지.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럼 가면서 그냥 좀 바로 잡으러 갈게요. 오케이? 1997년이야. 찰스 무어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 마치고 캘리포니아를 돌아가는 길이었다. 뭔가 일화가 나옵니다. 그죠? 뭔가 재밌겠네요. 화제 제시 맞네요. 그죠? 어떤 화제 제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일화라 그러죠. 그죠? 일화 제시야. 부테메아 아울리아 한도대 쯤이야. 갑자기 뭐가 있어. 저기 섬이 보여.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섬이 있을 게 아니야. 요트하면서 아니 여기 뭐야? 이렇게 봤어.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거든. 그래서 발견했어. 그러니까 뭐야? 쓰레기 섬이야. 그는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이런 거에 회상했대.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원시적인 바다에서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원시적인 섬이 아니라는 건 따로는 인위적인 섬. 다른 말로 바꾸면 쓰레기가 모연 쓰레기 섬이야. 이 원시적인 섬이 아니고 인위적인 섬이 지금. 인위적.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었어. 인간의 쓰레기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어. 일주일 동안 아열대 바다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과 이런 것들을 내가 헤쳐나갔지. 그래서 자기의 경험, 그 다음에 이게 따옴표 나왔지.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의 직접 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나왔어요. 가도 돼요? 찰스 무어는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계기판 이런 것들 그거 보면서 세상을 여행해.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더미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고 붙여졌어. 그래서 우리한테 화제 제시한 거 맞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원인이 나오겠죠. 보자고요. 근데요, 우리는 글로 배웠는데요. 동영상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앞으로 가볼까? 여기는 없구나, 동영상이. 동영상을 주면 당연히 뭐가 돼? 시각적 효과 주죠. 시각 효과 주니까 우리한테 더 많이 줘요. 이해를 줍니다. 오케이? 쓰레기섬 떠다니는 거 지역 부태평양 환류대 주변이야. 그지? 이중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으로 일어나는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보내지 않으니까 고일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돼.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나둘씩 쓰레기가 모여. 그러면서 섬이 되는 거야. 무시무시하죠?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라고 여겼다. 바람이 불지 않아.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지. 참치나 고래, 상어도 이곳을 꺼렸어. 바람이 없으니까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이 사막이야. 태평양이 사막이란 거 다른 데로 말하면 바람은 뭐야? 쓰레기섬이 형성됐지. 여기서 뭐 먹을 게 있겠어.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었어. 그러니까 잘 봐라. 해류가 안 통하고 계속 정체되지. 그럼 여기에 뭐가 살겠냐? 뭐가 있겠어?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야 뭐가 새롭게 유입되고 새롭게 문제 나갔다가 또 다른 게 유입되고 해야지 뭔가 풍부해질 건데 그런 게 없잖아. 그래갖고 예전부터도요 이렇게 무풍지대 필요 없는 곳 그냥 태평양 사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과학자들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섬 연구했어. 섬의 크기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오케이? 섬을 이루고 있는 잔해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야.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관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관찰이 안 돼. 이유가 뭐야? 작은 플라스틱이라서.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 그래서 표면을 통해 규모를 측정했어. 작게는 70만 제곱미터, 크게는 1500만 제곱미터. 자, 이게 바로 숫자지. 구체적 뭐야? 수치를 나타내는 거지. 자, 이러는 것으로 보고 있어.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 8.1% 이르는 크기야. 엄청 큰 거지. 그만큼 쓰레기가 많아. 태평양 쓰레기 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인간들이 버린 거야. 결론적으로 이거 자초한 건 인간이지.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다. 흘러들었을 것이다니까 내가 눈에 본 건 아니야. 그 다음 잘 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쓰레기 섬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줬잖아. 근데 이렇게 시각 자료를 준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돌고 돌지. 그러니까 여긴 기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뭐야? 우리한테 전달 효과, 시각 전달 효과를 그리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지. 여기도 그림도 나왔잖아. 쓰레기. understand? 그 다음 가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는 생선 기름, 찌꺼기들은 바다에 버려. 그리고 조개 껍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것이 있어. 소돼지 같은 이런 것들 있지. 음식물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2012년까지 합법적으로 바다에 이게 버려졌대, 지금까지. 무시무시하지? 우리가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가. 그럼 자원화가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이것 가지고 가축의 농경지나 퇴비를 만들어. 그 음식물 자원을 쓰지. 하지만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들이 있어. 이 쓰레기들을 폐기물 운반선을 타고 바다로 가서 버려. 인간들이 한 거지. 되게 나쁜 놈들 아니냐? 그지 않냐? 그렇다면 아무데나 버려. 대리 아무데나 버리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 자, 정부는 1993년부터 동서연화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 바다 쓰레기장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이랬을 때 이렇게 바다 쓰레기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금지를 한 게 아니야, 조안이. 그지? 서해 병, 동해 병, 동해 정 이런 것들도 이제 뭐가 돼? 시각 자료를 줬어, 안 줬어? 줬죠. 자, 서해병 구역 군산에서 서쪽 200km 지점 수심 80m. 동해병은 이렇게 해서 1.25, 125km 떨어서 200에서 2,000. 동해정구역은 울산에서 먼저 6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대. 수심은 150m 정도. 그래서 동해병구역 전체 폐기물 60%, 동해가 제일 많네. 담당 우리나라 최대 바다 쓰레기장이고 서해랑 동해는 27%, 13%야.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러겠냐? 다른 나라도 많이 그러겠지.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거,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야.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나 봐. 그러니까 육상 매립이 너무 초과가 일어나 봐. 그래서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를 재활용해야 되는데 기술 부족이야. 이런 것도 성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다로 버려져.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계속 뭐가 이어져요? 인가가 만들어져요. 또한 축사에서 나오는 똥오줌이요, 깨끗하게 정화 시설도 많이 짓지 못했어. 이런 원인 때문에 환경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우리들 잘못이야. 아니 조금 돈 좀 들어가서 또 개발 좀 하고 기술 개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깝다고 그냥 바다에 다 갖다 버린 거야. 결론적으로 뭐 속담 여기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가르쳐줬으면 자꾸 들어가고요. 이거 전부 다 누구 잘못이야? 인간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렸어. 우리나라에서 런던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어떻게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야. 왜냐면 이제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 바다가. 우리나라 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2012년부터 가축군요, 동물들의 똥오줌, 해양 배출 중단했다 약속했어. 그 다음에 2013년 어떻게 됐어? 음식물 쓰레기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2013년부터 해양 투기 금지됐습니다. 이런 거 연도는 잘 봐놔. 이에 따라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우리는 국제에서 약속을 지켜야 해. 바다가 오염돼 있잖아. 그리고 연구 결과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거 확인된다. 당연히 이거 단 쓰레기 버리니까 그렇지. 그중에서 동해, 병 구역이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다. 가장 많이 버리니까. 그럼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돼? 결국 바다 생태계의 건강 악화돼. 생선과 헤쳐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답이 나오면서 이렇게 문제점을 나오지. 중금속 오염된 바다야. 사는 생선 먹으면 우리 인체에도 같은 중금속 농축이야. 이 때문에 정부는 2006년부터 세 구역의 일부에 뭘 줬어? 휴신연제를 설정하여 해양 배출 금지했어. 휴신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긴 했지. 그래도 뭐 납카드면 아직 중금속 이런 것들이 초과하고 있어. 아직도 물이 더러워. 근본적인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지. 자, 우리는 어떻게 돼? 쓰레기 지구도 자정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될 정도까지만 만들지. 너무 오버하면 자정 능력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조금씩 분해돼.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지대도 해를 타고 퍼지면 점차 오염물질 농도 낮아져.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 너무 오버될 수 있잖아, 사람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돼.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국가도 어떻게 돼?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건 누굴 위한 거야? 우리가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 이건 누구만의 어떤 노력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 처음에 나왔죠? 요토횡단 과학적 근거 나왔고요. 그다음 숫자 같은 거 나오고 신뢰성 나오고요. 인과 문제 생겼죠?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학습할 때 볼까요? 시각 자료, 쓰레기섬 여기 고여요. 해류가 없네요. 쓰레기섬 꺼내는 이유가 뭐가 된가? 호기심 자극, 문제점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93년부터 요거 연도에서 있었던 거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거 볼까요? 개인적 차원 이거는 국가, 개인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선 들어갈 거 없네 이제. 이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뭐 유기견 방지 그냥 개 안 키우면 되지 않을까? 그지 않냐? 자, 다음 작품에서 뵐게요.